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박사과정을 휴학했던 이유를 기록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보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컸으면서도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인데 실은 이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뒤에 얘기할 다른 이유들로 뒷받침한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2년차 말에 박사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논문에 올인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수학으로 논문을 쓰는 거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는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시험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중간은 가는데 논문은 쓸만한 새로운 결과를 어떻게 얻는 건지가 너무 막막했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두렵고 난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다고 뭘 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안 왔어요. 당시에 박사과정 3년차였는데 친구들은 논문이 벌써 몇 편이라는데 나는 출판된 논문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 눈 뜨는 게 너무 무섭고 비참하고 싫었어요. 교수님을 뵐 때마다 자신감도 없고 내 존재가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걸 보면 나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게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뭔가 바로 잡아야겠다. 한국에 가서 금융권이든 어디서든 일을 해보고 잘 맞으면 이대로 미국 유학도 끝내고 자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휴학을 했어요. 지금 아무렇지 않듯이 얘기하지만 그때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미국에서 3년 열심히 공부하고 적응하는 데 보낸 시간들도 다 버리고 금융권에서 신입으로 새로 시작할 각오였어요.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뼈아프게도 두 번째로 큰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시작과 동시에 처음으로 수학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자서전을 읽고 자신과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나는 공부를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단 하루도 수학 공부를 쉬지 말자. 제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대단히 많은 양을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은 하루도 없도록 하자. 그리고 그걸 휴학한 기간 1년을 빼고는 예외 없이 지켰어요. 너무 아파도 30분이라도 공부하고 또 여행을 가도 2~3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수학 관련된 내용을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한계가 박사과정이 3년차가 끝난과 동시에 왔는데 말 그대로 한자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자퇴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휴학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휴학을 해도 되는 건가? 또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먼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박사과정 휴학을 했던 사람이 없었고 또 공부가 힘들다고 휴학하는 것을 좋아할 교수님은 있을 리가 더더욱 없었고 마지막으로는 휴학을 하면 남들이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할까봐. 근데 결국 이 걱정들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었고 결정적으로는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보다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답답함과 우울함이 훨씬 더 커서 그래서 고민 끝에 휴학 신청을 했고 그날 이후부터 회사를 그만두던 날까지 수학 공부를 아예 놓아버렸어요. 저는 학부 졸업, 석사 졸업, 박사과정 입학까지 중간에 공백기가 한 번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 또 회사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아쉬움과 궁금증이 늘 남아있었어요. 게다가 20대 초반부터 가졌던 소소한 꿈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꼭 금융회사에서 퀀트 전략을 개발하거나 주식 운용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융공학 동아리나 주식 동아리에도 들어갔었고 금융계에서 파이썬을 많이 쓴다길래 수학 공부와 병행해서 파이썬 공부도 독학을 하고 있었고 또 없는 박사 월급 털어서 100만 원이 넘는 CFA 1차 시험에 등록을 해서 공부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펀드 매니저가 되면 주식 시장을 꿰뚫어 볼 거라는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수학적 공식이 있을 거라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막연하고 즐거운 생각도 했어요. 결국 이 생각의 연장선으로 박사과정 전공도 금융공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확률과정론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박사 논문 주제로 확률과정론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어쩌다 보니 금융공학보다는 연력학에 가까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휴학하던 그때가 한국 나이로 딱 30이 되던 해였으니까 지금이 아니면 또 금융권의 신입으로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유학 온 이후로는 공부는 힘들었지만 저는 대체로 미국 생활에는 만족한 편이었어요. 교과서가 아닌 실전으로 영어를 배우고 쓸 기회가 있다는 게 재밌었고 또 개인 간의 심리적, 물리적 경계가 확실한
서양 문화도 마음에 들었고 또 제가 사는 동네는 미국인이 인종에 상관없이 예의도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못 먹는 게 가끔 한 번씩 아주 슬픔이 밀려오긴 했지만 그것도 견딜만은 했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전공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신이 났어요. 그래서 난 문제 없어. 난 미국 생활이 참 잘 맞아. 라고만 생각하면서 오기 비슷한 마음으로 한국이 그립지 않은 척, 향수가 없는 척, 모른 척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영어가 늘고 싶다는 생각에 유학 첫 1년 동안은 카톡도 없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하면 오히려 그립고 하소연만 자꾸 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식으로 감정을 누른 것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서 3년 차가 끝나면서 그동안 눌러온 것들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람들과 내 언어로 대화하며 내 나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내 나라에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뭐 펀드 매니저 회의를 가거나 증권사에서 온 애널리스트들의 세미나에 가거나 주식 브로커들에게 명함을 받을 때마다 신이 나고 또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찍 출근하는 것도 좋았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도 자진 출근하면서 한동안 일을 너무 재밌게 배웠는데 결국은 좀 갑작스럽지만 반년 만에 퇴사를 하고 휴학한 지 1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20대 중후반 내내 회사 생활을 해온 제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번 생에 할 일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것은 아님을 여러모로 깨닫게 해주면서도 또 금융회사에 다니는 꿈은 이루게 해준 아이러니하면서도 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저에게 휴학은 자퇴 직전에서 정신줄을 붙잡기 위해서 했던 최후의 선택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후회는 없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어리고 부족했고 뭔가를 배워서 성장해야 했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대학교 3학년 때도 전공 과목 D-라는 성적을 받았을 정도로 후천적으로 공부한 케이스라서 아마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저의 방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거라면서 휴학을 말리는 같은 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은 휴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휴학을 결정하기까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과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 감정들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날 때 기록하는 사실들의 나열과 고해에 가깝습니다. 작년 이때만 해도 여전히 휴학 중이어서 한국에 있었거든요. 저의 가공되지 않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거나 위로가 되어서 또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커리어 찾는 것도 좋지만 항상 건강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